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같은 조건 하에 놓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기용하고 등용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반항적이고 반발적이고 반골이고 반역적인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일단은 배제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것은 팔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팔자는 행식이 팔자입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팔자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팔자가 월지식신이라 식신격이죠.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신중에 봉기 경금이 암장되어 있고 축중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또 술중에도 신금이 암장되어 있으며 이렇게 유금을 협하면서 신유술 금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금국은 상관국입니다. 이런 중에 연천간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식신격이 변했어요. 변격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상관격으로. 이처럼 상관이 완강한 것을 상관퇴양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크게 왕하다, 지나치게 왕하죠. 이렇게 되면 상관은 기본적으로 일간의 기운을 뺍니다. 설기죠, 설기. 그래서 설기태심이 되는 것입니다. 설기가 심하게 된다. 그러면 내 기운이 빠지니까 그 기가 빠져 있죠. 기가 다하다, 다할 진짜입니다. 기진하고 맥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진맥진 팔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명주가 자기 주관이 좀 떨어집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 우왕좌왕이 무슨 뜻입니까? 우파로 갔다 좌파로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이 흔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리가 부동하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관퇴양을 한마디로 압축한 용어가 있습니다. 상관은 기본적으로 설기한다 그래서 진하게 설기한다. 이것을 지우고요. 앞으로 진자를 붙입니다. 찐상관이라고 합니다. 찐상관. 그렇다면 이 팔자에서 상관이 병이 되겠죠. 그러면 약을 써야 됩니다. 쓸 용자죠. 무엇을? 인성으로. 인성은 약입니다. 약. 자, 그렇다면 이 팔자는 병약이 상제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병약 상제 팔자는 일단은 대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팔자를 이름할 때 진상간 용인격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진하게 설계하거나 너무 춥든지 더울 때는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이것을 상관 폐인이다 라고 합니다. 폐는 찰폐자, 인성을 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관폐인격이다. 상관폐인격은 기본적으로 과갑에 이른다. 고시 패스에서 중앙정괴나 관계 요직으로 등용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팔자 중에 병하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이 인성은
도장이 있잖아요. 일단 도장은 문서에다 찍어요. 이것은 본인의 신분을 뜻합니다. 그 신분은 반드시 직위가 있겠죠. 자, 이 명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판사니까 그 신분 직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바로 판결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죠. 다음에 신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상관이죠. 이 상관은 표현입니다. 또 표출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인들이 많습니다. 예능, 예술, 연예인들이. 이것은 바로 나의 활동이죠. 활동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이죠. 그런데 이것이 병신합수가 됐죠. 우리가 엄청 죽도록 외웠잖아요. 병신합은 수가 된다. 이 수라는 것은 무토 일간이 볼 때 이게 재란 말이지. 재는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고요. 도장이 그 표현이 돈이 됐네. 나의 신분 직위를 이용한 판결물이 그 결과 활동상 무엇이 됐습니까? 돈이 돼버렸네요. 이권에 따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권에 따른다. 이처럼 팔자가 격이 확 변했습니다. 귀한 팔자가 변해버렸어요. 무엇이 그 형태가. 그래서 변했다 해서 무엇이 변했다? 그 형태가 변했으니까 이것을 변태라고 합니다. 진상간 용인 변태격이다. 상간폐인 변태격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상간폐인은 고간이란 말이에요. 고급진 팔자인데 그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우선 변태적인 행동을 하니까 아주 천박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돈을 밝힌단 말이에요. 이런 팔자입니다. 이 팔자가.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팔자에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이란 개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할 상자죠. 무엇이? 관이 상했다. 관이 마탱이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상관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극합니까? 관을 극합니다. 관을. 여기서는 관도 관이고 살도 관으로 봐야 됩니다. 관사를 극한다, 즉 방아쇠를 당긴다, 격발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명에 상관격 팔자에 관이 있으면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격이 성격이 안 되고요. 하급 팔자입니다. 이렇게 고급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상간폐인이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원명에 없기 때문에 운에서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기다린다 뭐죠? 복병이란 뜻입니다. 이 상관은 복병인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관살이 등. 관살이 타깃입니다. 타깃. 목표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기본적으로 관에 중점을 두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관은 첫째, 육친상으로는 나의 자녀, 자식을 뜻합니다. 자식. 자, 일간이 무토이기 때문에 간목은 큰아들이고 을목은 작은 아들 내지는 딸이 되는 것입니다. 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의 개념은 법입니다. 법은 곧 질서죠. 법질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뜻한다. 우주적으로 볼 때는 도덕이고 이것은 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합니다. 여론은 곧 민심이죠. 민심은 천심입니다. 이것이 팔자적으로 볼 때 바로 관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국가 체제를 뜻합니다. 국가 체제를 극하는 별이 바로 상관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나의 상사, 상관입니다. 나를 기용한 사람. 자, 여기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부실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팔자에서 나의 필연이다. 이것은. 그래서 법질서, 공정, 정의, 도덕, 양심, 여론, 민심, 천심, 국가 체제를 바로 때려 엎는 것이 바로 상관이란 말이에요. 나의 상관이 대통령, 국민의 뜻을 반하는 것이 바로 상관의 팔자다. 원명에 없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데 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많이 쓰잖아요.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상관, 견관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관을 만났다. 어디 있어? 운에서. 운은 대운, 세운, 월운 등등이죠. 상관, 경관하면 화백단이다 했습니다. 화가 속출한다. 화백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상관, 경관하면 화백단이다. 그래서 이 명주가요, 반항심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 상관이 들어왔잖아요. 관이 들어와서 이때가 상관, 경관입니다. 오히려 이때는 이쁘죠. 반발심이 있습니다. 즉 하극상의 팔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역자의 팔자란 말이, 이 팔자가 반역자의 팔자란 말이죠. 그리고 관이 들어올 때 이런 때는 괜찮습니다. 천간에 병화에서 먹어준단 말이에요. 밑에 묘목이 들어올 때는, 인목이 들어올 때는 원명에 착상할 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관, 경관, 화백단입니다. 심한 경우는 진법 몸이 되면 흉악하게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병인 연애, 경인 월에, 갑옥 일입니다. 자, 신은 모릅니다. 갑목일주가 그에 관한 경금인데 갑경충을 하고 안 좋죠. 직접 가게 되면 내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화, 인호술 화국인데 이것이 바로 상관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식신인데 식신이라고 용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팔자 구조를 봐서 식신이 얼마든지 상관이 된단 말이에요. 상관이 관을 타도했는데, 타도 관성인데 이것이 바로 진법 무민이 되어 있죠. 진법 무민이면 황천지객이라고 했습니다. 남면순사라고 그랬습니다. 흉악하게 흉사하는 명이란 말이에요. 흉사명이란 말이에요. 자기 상관을 불로써 녹여버리고, 불이 뭡니까? 오화, 인목, 이것은 다 탕화살입니다. 탕화살은 뭐예요? 총이란 말이에요. 총탄 파편. 총탄을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흉악하게 진법 몸이 돼서 죽었습니다. 누굽니까? 김재규 팔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사람의 팔자를 알았다면, 혹은 주변에 1급 참모가 있어 이 사람의 팔자를 알아봤더라면 신속히 거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추안입니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팔자와 한 동훈 같은 팔자를 기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팔자는
국가 경영에도 직접 개입이 돼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운에서 관이 뜰 때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경인대운이잖아요. 지금 58세 경인대운입니다. 이때부터도 안 좋았어요. 자식이 속을 썩였단 말이에요. 묘목이 나타났잖아요. 경금은 뭐죠? 이게 식신입니까? 식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상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경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원명에 경금에 녹인 신금이 동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신금이 동하면 뿌리채 동해서 천간에 있는 이 신금이 또 요동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이 신금이 뭐죠? 상관이란 말이에요. 자, 복병으로 있던 상관이 이 대운에서 10년간 이제 더욱더 눈을 또렷하게 뜨고 먹잇감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관사를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운에서도 들어왔네, 이게요. 이게 관이잖아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위에서 내리 찍으면서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경금이 들어와서 신금을 동하게 해서 신금이 가서 이렇게 형충을 놓아버리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상관경관이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나타난 화백당운이란 말이에요. 이런 중에 10년간의 이런 잠재성을 안고 있는 중에 바로 작년 갑진년에 어때요? 갑경충을 해서 작년부터 문제가 생겼겠죠? 그 묘년은 어때요? 묘년도 인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3년, 4년 전부터 자식 문제가 나타나서 속이 썩었다. 속이 썩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중에 을목이 들어왔잖아요. 을목이 들어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경금이 신금을 동하게 하고 신금은 천간의 신금 상간을 동해서 직접적으로 을신충으로 때리는데 이것이 바로 또 상관 견관이란 말이에요. 자, 지지에 있는 사화는 어떻습니까? 사화가 들어오면 병화를 요동시켜서 더욱더 기세를 부리게 만들고 이 임목과 원명의 신금과 합쳐서 사명산이 구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중의 간목이요 사중의 경금으로부터 충격당하고 인중의 경금으로부터 충격당하고 완전히 깨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또 상관경관입니다. 모든 관성들이 다 깨지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진법무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재규 팔자가 진법무민이 돼서 본인이 흉악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진법무민하게 되면은 법이 그 역할을 다 못하게 되면 백성이 없다. 백성이 살 수가 없다. 무법천지에서는 백성이 살 수가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명주 본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법무민하면 황천지객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주는 이미 염라대왕의 초청장을 받아놨어요. 황천지객이라고 했습니다. 자강 선생님께서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법무민하니 황천지객이요 그 도가 강강하면 그 도가 지나치면 난면순사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난자죠. 면하기 어렵다. 무엇을? 순사. 순리적으로 죽는다는 뜻. 자연사하기 어렵다. 즉 다시 말해서 흉사한단 말이에요. 김재규가 그랬듯이 진법무민이 돼서 지금 이 팔자 주인공 즉 행식이는 염한인장, 염라대왕 초청장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물상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는 무엇입니까? 토양입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토양이죠. 화는 뭡니까? 일조량이죠. 수는 무엇입니까? 습도입니다. 즉 물이죠. 토양 위에 인류가 살면서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무엇입니까? 금은 도구입니다. 농기구, 무기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위에서 누가 사는? 생명에서는 생명이 바로 목이거든요. 목은 지구 위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팔자에서는 목이 안 보이잖아요. 단명수가 있던 얘기죠. 그런데 목이 들어와서 지금처럼 상간, 경간되고 진법 무민이 될 때는 바로 명주가 가는 겁니다. 인중에 간목이 있죠. 간목은 큰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을목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작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이것은 나의 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명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자식에 대해서도 본인에 대해서도 협박이 있었겠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밖에서 들어와서 지금 깨고 있잖아요. 안에 있는 요인이라면 내부적인 요인인데 운에서 들어와서 사화가 들어온 것이 원인이죠. 사화가 인목을 건드리고 인목과 사화가 합쳐서 신금을 요동시키게 되면 신유술이 되어 있는데 유금도 튀어나가고 그러면 천간에 있는 신금이 자유로워지고 술토가 동안과 동시에 축토를 계고시킵니다. 술토를 계고시키게 되면은 이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튀어나와서 일간이 무토하고 이렇게 암합을 해버리죠. 암합을 했다는 것은 명암합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야합이란 뜻입니다. 야합. 야합을 받았단 말이에요. 생명 위협을 받고 야합을 받았다고. 암합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축토는 뭐예요? 축 중에는 기토가 있죠. 기토는 무토와 어떤 관계입니까? 급제잖아요. 급제는 뭡니까?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동무란 말이에요. 동지, 동무들과 야합을 해서 그러면 축토를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는 한겨울인데 그때는 어둡죠. 시간을 봐도 축시면 새벽입니다. 어둡다. 어둠을 뜻합니다.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다시 말하는 암실 속에서 암실의 세력들과 동무들과 야합을 했는데 이것이 뭐죠? 무토에게 돈이란 말이 돈. 그래서 돈 먹었니? 그랬다고요. 금은 돈 먹었니? 금은 돈 먹었니? 협박받았니? 금은 돈 먹고 협박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진달이죠. 경금이 들어왔는데 또 상관이 들어서 대단히 안 좋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뭐죠? 신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들어왔어요. 직격탄으로 상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을목이 어떻게 버팁니까? 을목을 극하는 을목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나의 작은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화가 들어와서 또 인목, 인중의 간목을 따블로 때립니다. 연지의 사화와 월사화, 사중의 경금들이 때리고 원명에 있는 경금이어서 또 때리니까 간목도 깨지니까 간목은 큰아들. 이것은 나의 생명. 아까 말한 대로 진법 무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가르쳐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4월달, 즉 양력으로 5월이 되는 거죠. 이때 굉장히 안 좋죠. 또 신월이 있습니다. 신월. 이것은 바로 경금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8월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어요? 자살 당할 수 있다고요. 자살 당할 수 있다. 이 팔자가 맞다면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팔자에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 팔자의 정보는 무엇입니까? 재를 탐하는 것이 문제야. 재탐이. 원명에도 그렇고 재탐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입니다. 자식이 나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식 농사가 필연적으로 안 좋게 돼 있잖아요. 자식 문제란 말이 자식 문제 지금. 응? 자식이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